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줄여서 CBAM이라고 하죠. 이 CBAM이요, 단순히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그런 기초 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완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변화가 특히 우리 한국의 물류 또 운송업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마 시뱀, 그거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죠. 이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 다시 말해서 완제품에 대한 시뱀 적용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완제품이 대상이 된다는 건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운송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시뱀 다운스트림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왜 운송업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열쇠로 떠오르는 국제 표준이 있어요. 바로 ISO 14083, 정확히는 ISO 14083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ISO 14083. 네. 네, 앞으로는 편의상 그냥 ISO 1408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정보 위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먼저 기본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CBAM, 이게 정확히 뭐였죠? 네, CBAM, 카본 보더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의 약자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EU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 지금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개 품목인데요. 이 제품들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EU 영내 기업들과 동등하게 비용을 내도록 만들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실제 비용 부과, 그러니까 탄소세 납부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6개 품목에서 시작해서 2026년부터 본격 시행.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완제품으로까지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탄소 누출, 영어로는 카본 리키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EU가 철강 자체에만 CBAM을 딱 적용한다고 해보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철강 말고 다른 형태로 수출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탄소 비용을 피하려고 철강을 가공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수출하려 할 겁니다. 그럼 규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이유는 이런 일종의 우회로를 차단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아, 그럼 꼼수를 막겠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규제 품목 몇 개 추가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제품을 규제한다. 이건 그 제품이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거치는 그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공급망 전체요? 네.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생산 과정,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운송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그 확대 검토 대상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꽤 많던데요? 맞습니다. EU가 지금 검토 중인 품목들을 보면 일단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제품 부품도 있고요. 심지어 가공된 건설 자재 같은 것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듣고 보니 정말 우리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술적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제품, 그러니까 완제품이 CBM 대상에 포함되면 보고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범위, 즉 스코프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코프요. 그 스코프 1, 2, 3 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 스코프 1, 그리고 생산에 사용된 전기 등을 만들 때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 스코프 2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운송, 사용, 폐기까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 배출, 즉 스코프 3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스코프 3까지. 와. 그리고 이 스코프 3에 바로 여러분의 핵심 비즈니스인 운송 및 물류 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아, 네, 원자재를 공장까지 실어 나르고 또 완성된 제품을 유럽까지 배송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이제는 고객사인 제조사의 CBM 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탄소 발자국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움직이는 과정의 발자국까지 관리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단순히 운송비가 얼마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송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어쩌면 계약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다운스트림 제품의 CBM 확대가 우리 운송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네, 이제부터가 운송업계에 미칠 실질적인 변화인데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첫째, 앞으로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사들은요. 운송사에게 운송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 데이터 좀 주세요 라고 아주 당연하게 요구할 겁니다. 마치 운송 거리나 비용을 묻듯이 말이죠. 당연하게요. 네,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거래 시작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운송사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기준 자체가 바뀐다. 둘째, 저희가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배출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림짐작, 이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에 따라서 정밀하게 측정된 데이터가 필요해지는 거죠. 표준에 따른 정밀한 데이터.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는 그냥 내부 참고용이 아니에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와, 요구사항이 정말 구체적이네요. 고객사가 갑자기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준비 안 된 운송사들은 정말 난감해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EU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이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2024년 4월에요. 카운트 에미션즈 EU라는 규정을 채택했는데요. 카운트 에미션즈 이유요? 네, 이게 바로 운송 및 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보고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통일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국제표준 ISO 14083과 완전히 호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ISO 14083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EU로 화물을 보낸다? 그러면 앞으로는 ISO 14083 기반의 배출량 측정이 필수가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ISO 14083. 아까 처음 언급하셨던 바로 그 표준이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ISO 14083은요, 2023년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운송 및 물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단일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글로벌 단일 표준이요. 네,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라는 비용리 기관이 주도해서 만든 GLEC 프레임워크, 글로벌 로지스틱스 에미션 카운슬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개발됐고요. 이전에는 유럽은 EN 16258, 북미는 EPA 스마트웨이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또 운송 수반별로 기준이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걸 하나로 통일한 거죠. 전 세계 어디서든 그리고 도로 운송이든 해상 운송이든 항공 운송이든 어떤 운송 수단이든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된 첫 표준이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랐던 기준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군요. 그럼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과정, well to wheel, 줄여서 WWW라고 하는데요. 이 전과정 배출량을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전과정, well to wheel, WTW요? 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트럭이나 배가 운행 중에 내뿜는 배출가스, 이걸 보통 tank to wheel, 줄여서 TTW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더 보는 거죠? 그 트럭을 움직이게 한 경유, 그 백을 움직인 벙커시오 같은 그 연료 있잖아요. 그 연료가 저땅속 유정, 웰에서부터 추출되고 정제되고 또 운송되는 그 과정 전체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이걸 웰트 탱크, 즉 WT라고 부르는데 이 WTT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차가 굴러갈 때 나오는 가스뿐만 아니라 그 차에 넣는 기름을 만드는 과정의 탄소까지 다 계산한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보죠. 케이크를 굽는 오븐이 사용한 전기, 이게 TW에 해당하겠죠? 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태운 석탄, 그리고 케이크의 재료인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농장에서 사용한 에너지와 그걸 운송해온 과정, 이게 WTT에 해당합니다. 까지 전부 더해서 케이크 하나를 만드는데 총 얼마의 탄소가 들었는지 이 전체 탄소 발자국, WTW를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아하,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WTT, 연료 생산 운송 단계 배출, 더하기 TW, 차량 운행 중 배출, 이게 바로 WTW, 전과정 배출량입니다. WTT 플러스 TW equals WTW. 그리고 중요한 건 CBM이 요구하는 배출량 산정 범위가 바로 이 WTW, 전과정 평가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WTW. 생각보다 계산해야 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복잡하네요. 연료 자체를 만들 때 나오는 탄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앞으로 글로벌 표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ISO 14083의 마지막 특징은 도로, 해운, 항공, 철도, 심지어 내륙 수운까지 모든 운송수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물류는 복합 운송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ISO 14083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통합 표준이고 특히 EU CBAM이 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과정 배출량, WTW 측정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송업계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표준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성을 우리 업계가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좀 안타깝지만 현재 국내 운송업계,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운송사들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죠. 당장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시스템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은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설령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가 제3자 검증을 통과할 만큼 신뢰성을 갖췄는지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차량별로, 노선별로, 또 화물 종류별로 이렇게 정밀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런 준비 부족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화주사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조사들은요. 이 CBAM 규제 때문에라도 탄소 배출량 관리가 잘 되는 운송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보고해야 하니까. 하나, 좀 발빠른 일부 기업들이 EU로 가는 물량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준비 안 된 중소운송사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코프 3까지 본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운송사가 고객사인 제조사한테 저희 탄소 배출량 이만큼 나와요 라고 보고하는 게 당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타임라인을 보면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EU 집행위는 이미 2025년 7월부터 다운스트림 확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고요. 2025년 말까지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2026년 1월부터는 현재 대상인 6개 품목에 대한 CBAM의 본게임, 즉 탄소 비용 부과가 시작됩니다. 시장은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2026년 1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다운스트림 확대를 위한 법안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 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유예기간 같은 걸 고려하면 빠르면 2028년부터는 완제품에 대한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8년 시행 가능성?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법이 시행되는 그 2028년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화주사들은 법 시행 이전에 아마도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2026년이나 2027년, 바로 그때부터
이미 운송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바꾸기 시작할 가능성이 돋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시면 ISO 4083 기반으로 검증된 운송 탄소 배출량 데이터, 그거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아, 법 시행과 상관없이 고객사 요구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인데요. 법 시행과 별개로 고객사들의 요구가 훨씬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운송사들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3단계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겠지만 ISO 4083 표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특히 아까 전문가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전 과정 배출량, WTW 개념,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연료 생산부터 운송까지 WTT, 그리고 차량 운행 중 배출 TW, 이 둘을 합친 전체값 WTW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CBAM이 바로 이 WTW 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념 이해가 우선이죠. 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실시간 차량 데이터 수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료 소비량, 주행거리, 화물 적재량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확해야 배출량도 정확하게 계산될 테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요즘 많이 쓰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나 IoT 센서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WTW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또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운송관리 시스템 TMS나 창고관리 시스템 WMS 같은 게 있다면 이것들과 데이터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어 API 연동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나중에 제3자가 와서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측정, 계산, 연동, 그리고 관리 및 검증 가능성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과 데이터가 정말 ISO 4083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 그러니까 인증 및 검증 체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측정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ISO 4083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감사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소운송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죠. 다행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돼 있듯이 이러한 요구사항 충족을 돕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솔루션들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에 쉽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API 방식의 탄소 배출량 계산 솔루션도 있고요. 또 실시간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수집하고 분석까지 해주는 차세대 DTG나 텔레매틱스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월 구독료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솔루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사스 방식도 있군요. 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던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요, 이건 단순히 귀착은 규제 준수 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요? 네, 화주사들에게 우리는 탄소 배출량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이러한 준비는 EU 시장을 넘어서 앞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된 다른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EU의 CBM 다운스트림 확대가 정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운송 및 물류 기업들에게는 스코프 3, 즉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정말 발등에 불이 되었고 그 해결의 열쇠는 국제 표준인 ISO 14083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준비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도요. 네, 오늘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탄소 배출량의 정밀한 측정과 보고, 그리고 ISO 14083 기반의 시스템 구축. 이게 단순히 CBM이라는 규제를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좀 더 공격적인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 시작하는 이 준비가 지속 가능한 미래 물류를 향한 새로운 표준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